문제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학교 폭력의 역사는 너무나 오래되었고 해가 갈수록 처벌받지 않고 훈방된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걱정 10년, 우리나라 공부 18년을 해온 현재는 직장 다니는 청년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입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 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서 요약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게 작년이죠? 11월 28일쯤에 가해자에게 스파링이라는 명목으로 맞아서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제가 다니던 2000년대부터 지금 2021년까지 학교 폭력의 역사는 너무도 오래되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가해자들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를 이야기하면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있던 이야기인데 옆반 애가 7층에서 자살한 것입니다. 옆반 애는 내성적이며 조용한 성격에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공부만 하였기에 공부를 매우 잘했거든요. 그렇기에 처음에는 공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고 그 반이 1반이었는데 선생, 학생 4명이 괴롭혔던 정황이 퍼진 겁니다. 당연히 1반은 선생 통제하에 소문이 안 퍼지도록 관리 감독했었고요. 학생 4명은 반에서 힘 좀 있던 녀석들이라 역시 그 1반을 통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 자살 사건으로 이미 일 처리가 이루어져 버렸고 지역 신문 같은 매체에도 보도되지 않고 터무니없이 자체 종결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힘든데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가해자가 치밀하게 법망을 잘 빠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학교 폭력의 역사는 너무나 오래되었고 해가 갈수록 처벌받지 않고 훈방된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은 통계에도 잡히기 힘든 언더그라운드 범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들킬까봐 알리기도 힘든 범죄입니다. 저는 법적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따로, 학교 따로, 부처 따로 다르게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도를 다시 돌려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학생부 기재입니다. 5년 전에 학생부 기재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합헌 판결이 났고 주요 골자는 학교 폭력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가해 학생들을 선도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며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상급 학교로의 진학자로에 쓰여 학교 폭력 재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경미한 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습니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생활 지도보다 학교 폭력 처리를 위해 법률 업무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이나 각종 기사들에 써져 있는 가해 학생 부모들의 반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하는 교사들로 인해 처벌 강화하는 반대로 완화된 것입니다. 가해자들이야 벌을 덜 받고 싶을 테니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튀는 불똥을 방지하고 자기 책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대체 교사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시 논란이 커졌을 때도 교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수시 찬성하시더니 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친구끼리 싸웠으면 화해하면 그만이다. 어릴 때 누구나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다. 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경미한 학교 폭력에서 심각한 중범죄로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국민청원에 올라온 고등학생이 가해자의 스파링으로 인해 의식불명이 된 것은 맞지만 그 전에도 스파링은 암묵적으로 행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과정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장난으로 시작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오해와 갈등으로 번지고 상대의 학생이 먼저 잘못해서 때리는 경미한 학교 폭력으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억제하는 학생부 기재의 리미트가 일부 풀렸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걸 수도 있겠구나 추론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단톡방이나 페북에서 교묘하게 온라인 왕따,
욕설까지 하는 것은 막기 어렵더라도 제도를 다시 돌려 가해자들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착하다고요? 이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죽일 수 없는 괴물이 있다면 최소한 억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를 나온 지 꽤 오래되었지만 결국엔 20년 전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점을 던져보면 허탈합니다. 폭력이 발생한다면 가해자에겐 더 큰 책임이 따르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광기 있는 어린 싹은 격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조치사항으로 1호, 2호, 3호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당연히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선생을 괴롭히면 제도가 그들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옳은 길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이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옳은 길을 아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2021년의 학생분들 부디 힘내주길 바랍니다. 저는 대변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